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끝 발끝이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하게 저린 느낌. 밤새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은 기본으로 잠을 설치신 느낌. 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탁 꺼지듯 무력해지는 느낌. 밥을 먹고 나면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지고 목이 자꾸 마르신가요? 발이 퉁퉁 붓거나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반대로 발바닥 감각이 이상하게 무뎌진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이 증상들을 들으시면서 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드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값비싼 영양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는 복잡한 치료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 몸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아주 무서운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르신들 집 주방에 이미 있을지도 모른다는 놀라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손주들 얼굴을 오래오래 보고 싶으시죠? 두 발로 씩씩하게 서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시죠?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된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바로 그때입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먼저 알고 먼저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 세대는 배울 기회도 많지 않으셨고 바쁘게만 살아오셨지만 오늘 이 정보만큼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혈당이 왜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둘째, 고혈당이 어떻게 우리 몸의 혈관과 눈과 콩팥과 신경을 파괴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셋째, 우리가 감기약 정도로만 알고 있던 비타민C가 어떻게 이 모든 파괴를 막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쉽게 배우실 겁니다. 넷째, 집에서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지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도 어떻게 함께 활용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는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오오 어르신이라고 72살 전직 공무원이셨습니다. 30년 이상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텃밭을 가꾸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실 정도로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건강하다고 내세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만 되면 발이 묵직하고 저린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텃밭에서 쪼그려 앉아 일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밤에 소변이 잦아진 것도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점심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도 나이가 드니까 당연하다고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텃밭에서 호미 작업을 하시다가 손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질 않는 겁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하루 이틀이면 아물었을 아주 작은 상처였는데 말입니다. 결국 손 전체가 빨갛게 부어올라 자식들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혈당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268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00 미만인데
그 2배가 훨씬 넘은 겁니다. 당화혈 색소는 무려 9.8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석 달 동안 혈당이 계속 위험한 수준으로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 몸속에서 조용히 파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255 어르신은 제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단 것도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 아직 손주가 어린데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학교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으셨을 텐데. 다행히 255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치료와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255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어르신 자신의 몸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건조한 느낌이 드십니까? 식사 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기운이 없어지십니까?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또 드십니까? 상처가 났을 때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아문다고 느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더욱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나이 드는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우리 몸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255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당뇨병 또는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혈당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은 자신이 당뇨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지내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적당할 때는 힘을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꿀을 생각해 보십시오. 꿀은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꿀을 수도관에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거리면서 관 안에 달라붙고 굳어버립니다. 결국 수도관이 좁아지고 막힙니다. 바로 이것이 고혈당이 우리 혈관에 하는 일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끈적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입니다. 양말 한 짝 수건 한 장씩 없어지는 좀도둑처럼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반년,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물이 흐르는 호스를 손으로 꽉 누르면 수압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고혈압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65%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10명 중 6명 이상입니다. 좁아진 혈관에는 피떡, 즉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한순간에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당뇨 환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정상인에 비해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입니다. 어르신들, 나는 심장이 튼튼하다고 자신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혈당 관리가 안 되면 그 튼튼하던 심장마저도 한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굵은 혈관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가느다란 미세 혈관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미세 혈관이 가장 촘촘하게 모여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눈과 콩팥입니다. 이 두 곳이 고혈당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먼저 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안쪽에는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망막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그물처럼 얽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끈적한 설탕물 같은 피가 이 가느다란 혈관들을 계속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약해집니다. 결국 터지거나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망막에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시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나 같고 침침해지는 정도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발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막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완전한 실명 상태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손주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우리나라 성인 실명원인 1위입니다. 대한한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약 35%가 망막병증을 겪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입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지는 거야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침침함이 생겼다면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십시오. 그게 망막병증 초기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콩팥 이야기입니다. 우리 콩팥은 몸의 정수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 혈관 덩어리가 수백만 개 들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에 끈적한 설탕물이 계속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기 필터에 찌꺼기가 점점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막힙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기능을 잃습니다.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액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한 번에 4~5시간 동안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여행은커녕 동네 산책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투석 날짜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2 연 자료에 따르면 혈액 투석 환자의 49%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입니다. 우리 주변 혈액 투석 환자 10명 중 5명이 당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경입니다. 고혈당은 우리 몸의 통신망인 신경까지 다 파괴합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영양 공급을 막으면 신경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찌르는 듯 아프거나 반대로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입니다. 감각이 마비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55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발의 상처가 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양말에 피가 묻어 나오고 나서야 상처가 난 것을 압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뜨거운 줄을 모르고 화상을 입습니다. 작은 상처가 골마 터져도 통증이 없으니 방치합니다. 그러다 결국 발을 잘라내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발뿐만이 아닙니다. 소화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신경이 망가지면 앉았다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 낙상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서서히 망가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고 있을까요?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싸울 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희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 겨우 비타민C요 하고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비타민C라고 하면 대부분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용 정도로만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비타민C는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신경을 되살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런지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녹슨 소의 파이프를 상상해 보십시오. 쇠가 산소와 물을 만나면 녹이 새운다는 것 아시죠?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 곳곳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 안에서 수천 개의 불꽃이 마구 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꽃의 정체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불꽃이 혈관 세포에 옮겨 붙으면 혈관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췌장 세포에 닿으면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경세포에 닿으면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당뇨 합병증의 근본 시작점이 바로 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 불꽃을 보는 즉시 달려가서 꺼버리는 특급 소방수입니다. 불꽃이 세포라는 집에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해 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활성산소 불꽃이 줄어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도 비슷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비타민C 보충이 당뇨 환자의 혈관 염증 지표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혈당이 높으신 분일수록 우리 몸 안에서 더 많은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불꽃을 잡아줄 강력한 항산화 물질, 즉 비타민C가 절실하게 필요한 참겨것입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소방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관 이야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혈관벽은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튼튼해야 혈관벽이 쫀쫀하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튼튼해야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재료가 있어도 시멘트를 만들 수 없는 공사장처럼 우리 몸은 튼튼한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벽이 푸석푸석하고 약해집니다. 이런 약한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터집니다. 특히 눈과 콩팥처럼 미세 혈관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충분한 비타민C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건물에 새 자재로 보수 공사를 하듯이 혈관벽이 차근차근 회복됩니다. 탄력을 되찾습니다. 단단해집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실명이나 콩팥 손상 같은 합병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몸은 비타민C를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많이 빼앗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포 속으로 비타민C가 들어가려면 특별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도당, 즉 혈당이 이 문을 함께 사용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이것들이 먼저 문을 차지하고 길을 막아버려서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음식을 통해 비타민C를 똑같이 섭취해도 정작 세포는 비타민C 굶주림에 허덕이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밖에서는 열심히 넣어주는데 우리 세포 안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의식적으로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양이 공급되면 포도당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혈관 벽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비타민C는 소방수이자 건축가입니다. 활성산소 불꽃을 끄는 동시에 무너진 혈관벽을 다시 세우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이해하셔도 비타민C가 왜 당뇨 관리에 그토록 중요한지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C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으시는 문제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열쇠와 같습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열쇠를 살짝만 돌려도 문이 활짝 열립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A형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세포의 문이 녹슬고 뻑뻑해져서 열쇠를 아무리 돌려도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문이 안 열리니 혈액 속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에 계속 쌓입니다. 고혈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문을 열려고 더 많은 열쇠, 즉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느라 췌장을 혹사시킵니다. 결국 췌장마저 지쳐버립니다. 이 녹슨 문을 수리해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불꽃이 바로 이 세포문이 자물쇠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세포문에 낀 녹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뻑뻑했던 문이 부드러워집니다.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세포 문이 훨씬 잘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약으로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 몸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데도 우리 주변에 혈당이 잘 안 잡힌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접 작용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A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보충을 12주 진행한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4.3이나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지표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추가로 쓰지 않고 비타민C만으로도 이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경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손발이 저리고 찌르는 듯 아프거나 반대로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경을 전기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구리선이 신경세포이고 그 구리선을 감싸는 고무피복이 수초입니다. 이 고무피복이 있어야 전기 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이 신경의 고무피복을 녹이고 벗겨냅니다. 피복이 벗겨진 전기줄에서 스파크가 튀고 합선이 되듯이 신경에서도 잘못된 신호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찌르는 통증과 화끈거림의 정체입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아무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감각이 마비됩니다. 비타민C는 이 망가져가는 신경을 3가지 방식으로 돕습니다. 첫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둘째,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특정 물질들의 생성을 도와 신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신경 주변의 미세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 신경세포의 영양분과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신경으로 가는 공급 도로를 넓혀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타민C가 신경을 돕기 시작하면 벗겨졌던 신경의 피복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지긋지긋했던 통증이 줄어들고 무뎌졌던 감각이 돌아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A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C 보충, 전후 신경 증상 변화를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12주 후 절인 증상과 통증 지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통증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발의 감각을 되찾아 넘어질 걱정 없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타민C가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소방수로서 활성산소 불꽃을 끄고 우리 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둘째, 건축가로서 무너진 혈관벽에 새 자재를 발라 다시 튼튼하게 만듭니다. 셋째, 기술자로서 녹슨 세포문을 수리하여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넷째, 재활치료사로서 손상된 신경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통증을 줄이고 감각을 되돌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 세최55 어르신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8년이 됐는데 계속 손발 저림이 심해서 밤마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혈당약을 드시는데도 저린 증상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서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제 권유로 비타민C 고용량 요법과 에케다 함께 식단 조절, 그리고 매일 저녁 20분 산책을 3개월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뒤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번엔 정말 달라요. 밤에 찌르는 느낌이 많이 줄었어요. 어제는 손주하고 공원에서 1시간이나 걸었어요. 이분이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555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규칙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시고 식단을 조절하신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최근 내원하셨을 때 당화혈 색소가 9.8에서 7.1로 내려왔습니다. 저린 증상도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손주랑 텃밭에 나가서 함께 고추도 따셨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손주 초등학교 입학식에 꼭 함께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보통 1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괴혈병이란 비타민C가 극도로 부족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고 혈관이 터지는 병입니다. 현대에는 거의 없는 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으로 이미 전쟁터가 된 어르신들의 몸이 겨우 최소한의 양만으로 충분할까요? 산불이 났는데 물총 1개로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치료적 고용량 요법이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빠져나갑니다. 지용성 비타민처럼 몸에 쌓여 독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 용량 확인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흡수하고 남은 비타민C가 장에 도달하면 장 속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변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방귀가 잦아지면서 변이 약간 묽어지는 시점이 바로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경계선입니다. 우리 장이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직후에 비타민C 1000mg, 즉 1g짜리 한 알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루 3번 식사를 하시니까 총 3000mg입니다. 이틀 드셔보시고 배에 아무 신호가 없다면 그 다음 이틀은 한 번에 2000mg으로 늘려서 드십니다. 하루 총 6000mg입니다.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배가 살짝 불편해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 지점에서 한 단계 내려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9000mg을 드셨을 때 배가 불편했다면 하루 6000mg이 지금 어르신 몸에 맞는 용량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이 용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 먹을 양을 한 번에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누어서 드셔야 합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한 번에 한 통 다 붓고 마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식물에 좋은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짧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침에만 잔뜩 먹으면 오후와 저녁에는 몸의 소방수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하루 6,000mg을 드시기로 했다면 아침 2,000mg, 점심 2,000mg, 저녁 2,000mg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드십시오. 24시간, 건 내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메트포르민이라든가 글리메피리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기존 혈당약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둘이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는 약이 닦아내지 못하는 영역, 즉 활성산소 제거와 혈관 재건과 신경 보호를 담당합니다. 약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C는 그 낮아진 혈당 상태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최고의 팀, 동료인 셈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을 드시면 혈당 측정기의 수치가 약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혈당을 직접 재시는 분들은 병원 방문 전날에는 비타민C 용량을 일시적으로 줄이시거나 의사 선생님께 비타민C를 드신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검사 수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한 조심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주치의 선생님이 약 용량을 줄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힘을 되찾는 그 기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타민C를 사야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종류가 정말 많아서 고르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한 것은 순수 아스코르브산 분말입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고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부담 없이 고용량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물이나 주스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신맛이 강하니 이가 걱정되시면 빨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평소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으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C를 고르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브산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결합시켜 산성을 중화한 제품입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속쓰림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핵심은 꾸준히 그리고 충분한 양을 나누어 드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타민C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C는 이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총사령관이지만 지원군이 없으면 총사령관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군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비타민C가 필사적으로 불을 끄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설탕 가득한 과자와 빵, 달콤한 믹스커피 기름진 튀김이라는 이름의 기름을 계속 붓는다면 불이 꺼지겠습니까? 안 꺼집니다.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십시오. 신선한 채소와 나물 등 푸른 생선, 들기름과 올리브기름, 두부와 계란, 견과류. 이것들은 비타민C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드셔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음식들 안에 이미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밥도 드셔야 합니다. 단,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드시면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합니다. 흰 쌀밥을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현미를 섞거나 보리를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밥부터 드시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나물을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죠? 돈도 안 듭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 그대로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군은 움직임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밥 먹고 나서 20분 동네 산책을 하십시오. 텔레비전 보시면서 가볍게 팔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면 세포문이 자물쇠가 더 활짝 열립니다. 비타민C가 세포문이 녹을 닦아내고 운동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협력은 우리 몸에서 정말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 이상 걷기를 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비싼 약 없이 그냥 식사 후에 조금 걷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요법은 수십 년에 걸쳐 망가진 몸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잡초로 가득했던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납니다. 한두 달 드셔보시고 왜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건강 일지를 써보십시오. 종이 한 장에 매일 아침 딱 3가지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손발 저림이 어떤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어떤지, 이 3가지만 기록하다 보면 숫자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눈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두면 결국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C가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C는 소변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가장 흔한 형태의 결석 생성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습니다. 단 이미 심각한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장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십시오. 이를 제외한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의 오랜 진료 경험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다가 2주 뒤, 3주 뒤 조금씩 달라지는 몸을 느끼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린 손발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 줄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인생이 바뀐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회를 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오늘 어르신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 고혈당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과 눈과 콩팥과 신경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이 당뇨이고 그중 절반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둘, 비타민C는 소방수로서 활성산소 불꽃을 끄고 건축가로서 혈관벽을 다시 씁니다. 셋, 비타민C는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녹슨 문을 수리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킵니다. 넷, 비타민C는 기존 혈당약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약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비타민C는 그 사이에 우리 몸을 회복시킵니다. 단 혈당 측정, 전날에는 주치의에게 꼭 말씀드리십시오. 다섯,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사 직후 비타민C를 하루 3번 나누어 드십시오.
장 용량 확인법으로 내 몸에 맞는 적정 용량을 찾으십시오. 채소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시는 식사 순서를 지키십시오. 식사 후 20분 걸으십시오.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 기록하십시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비타민C 1000mg 한 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평생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정작 우리 자신의 몸은 뒤로 밀어두고 사셨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르신들 차례입니다. 어르신들, 몸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손주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몸에 벌어지는 일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세대는 6.25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이겨낸 세대입니다. 어떤 시련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혈당 하나 못 이길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강인함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그 잠재력을 다시 깨워줄 가장 훌륭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니까요.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전달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그 한 번 공유가 소중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나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